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꼽는 수면 장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씩 푹 자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도 뒤척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감소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생리적인 변화는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새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잠들기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장애가 왜 생기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숙면 비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숙면의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면 장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수면 장애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장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생리적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합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고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도 변화하면서 예전만큼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REM 수면 꿈을 꾸는 얕은 수면과 비REM 수면 깊은 잠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질환도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나 야간 빈뇨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 문제도 수면 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약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세 번째, 약물 복용도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약물, 예를 들어 항암제, 일부 고혈압약,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제, 일부 감기약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새로운 약을 복용한 뒤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정 수면 장애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주기성 사지 운동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입니다. 콧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막힘을 느끼거나 낮에 심한 졸림을 느낀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은 수면 중에 다리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다리 움직임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잠자리에 들거나 쉬고 있을 때 다리에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잠들기를 어렵게 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수면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는 습관,
저녁 늦게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하는 것 등이 모두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어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수면 장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주관적인 호소를 넘어서 객관적인 검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면력 조사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총 수면 시간, 수면 중에 깨는 횟수와 시간, 아침에 깨는 시간, 그리고 낮 동안의 졸림 정도나 활동량 등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질문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 등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합니다.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환자의 수면 중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콧골이가 심한지, 잠꼬대가 심한지, 수면 중에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면 무호흡증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증 같은 특정 수면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체 검진 및 정신 건강 평가입니다.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압, 혈당, 갑상선 기능 등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수면 장애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관련 설문지나 면담을 통해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의 수면 클리닉에서 하룻밤 동안 잠을 자면서 진행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파, 심전도, 호흡 패턴, 산소 포화도, 안구 운동, 근육 활동, 콧소리 소리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수면의 질과 양, 그리고 수면 중 발생하는 이상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는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 호흡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멈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나 렘 수면 행동 장애와 같은 다른 수면 장애들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보고 방식도 진단에 활용됩니다.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낮에 얼마나 졸린지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설문지나 일기 작성을 통해 수면 패턴의 변화나 불편함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여러 진단 과정을 통해 수면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 장애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장애 치료는 그 원인과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바로 수면 위생 개선입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거의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낮에 햇볕을 쬐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46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커피, 홍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고 잠들기 전에는 알코올이나 니코틴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취침 전 과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여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침대에서 다른 활동 독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교정하는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 가지 기법을 포함하는데 수면 시간 제한 요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실제 수면 시간으로 제한하여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시간만 침대에 있도록 하고 점차 수면 효율이 좋아지면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완요법을 통해 근육 이완 훈련, 명상, 심호흡 등을 연습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 예를 들어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큰일 날 거야와 같은 불안감을 잠을 못 자도 괜찮아, 다음날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자면 돼와 같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교정하는 인지 재구성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단기적으로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의존성,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제는 의존성 문제로 인해 단기간 복용이 권장되며 복용 시 졸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특히 노인분들에게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울증, 불안장애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수면 장애에 대한 맞춤 치료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지속적 양압 환기 치료 CPAP입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마스크를 통해 기도를 열어주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호흡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권장되며 증상 완화는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강내 장치 착용이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철분 결핍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도파민 작용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장애 치료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장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들을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김 여사님은 건강은 좋으신 편인데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늘 스트레스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새벽 23시쯤 간신히 잠들면 아침 6시도 안 되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낮잠을 23시간씩 자곤 합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 잘못된 수면 습관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낮잠을 오래 자는 것이 밤잠을 더욱 방해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이 경우에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낮잠을 자더라도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강조하는 수면 시간 제한 요법을 적용하여 김 여사님이 실제로 잠자는 시간만을 침대에서 보내도록 하고 낮잠을 줄여 수면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박 선생님은 옆으로 누우면 심한 콧골이를 하고 한밤중에는 컥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은 잠을 푹 잤다고 하지만 낮에는 늘 졸리고 피곤해 하십니다. 운전 중 졸음을 느끼는 경우도 잦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는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 증상입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져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콧골이와 주간 졸림증이 주요 증상이며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각종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지속적 양압, 환기 치료 CPAP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낮 동안의 피로감과 졸림증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이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물러야만 편안함을 느끼고 이 때문에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거나 쉬고 있을 때 다리에 불쾌한 감각벌레 기어가는 느낌, 저림, 가려움 등과 함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잠들기를 방해하고 수면을 자주 중단시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는 철분 결핍일 수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최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자더라도 자꾸 깨고 꿈을 많이 꾸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겁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처럼 우울증과 수면 장애는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제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울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우울증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면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것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띠며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가늠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숙면을 위한 최종적인 조언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면 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의 수면 장애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면 장애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기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면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수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수면 위생 개선이나 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 장애는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PAP 치료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적입니다. 숙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인지 기능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푹 자야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숙면의 기쁨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